안녕하세요, 넬스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간이에요. 아마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이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성인간호학을 근 3년 동안 배우고 졸업을 하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간에 대해서 분명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막상 졸업을 하고 임상이 오니 이론이랑 임상과의 실제 괴리도 느끼고 이론을 다시 리뷰할 필요성을 느끼더라고요. 근데 왜 하필 간이냐? 저는 안병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느 곳에 문제가 있으면 전이가 잘 되는 부분도 간이고, 일반 내과 병동에서도 어느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간에 대한 문제도 따라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간에 대해서는 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간에 대해서 기본적인 검사와 안병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폐쇄성 황달의 PTBD 시술에 대한 간호를 짧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사실 간에 대해서는 다 파악하려면 몇 일이 걸려도 부족해요. 자세한 거는 다른 자료를 참고하시고 저는 임상적으로 필수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론의 확실성에 대해 기반을 두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간 사진을 볼게요. 간은 좌엽, 우엽으로 구분되고 있어요. 혈관이 많아서 짙은 적갈색을 띠고 있어요. 영양소 공급과 관련된 간 문맥과 산소 공급이 되는 간 동맥이 이 간으로 통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해독작용입니다. 단백질을 대사해서 암모니아를 만들어 소변으로 내보내고 쿠퍼 세포가 있어 세균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하루에 1리터씩 쓸개즙을 만들어 지방을 분해하고 혈액 응고인자와 알부민을 생성합니다. 적혈구를 재활용하는 역할도 하고, 적혈구가 제대로 재활용되지 못하면 황달이 나타날 수 있어요.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해둔 역할을 하고 영양소를 지방으로 저장하는 역할도 해요. 간이 우리 몸에서 너무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손상이 될 경우에는 또 큰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렇다면 간 질환은 왜 생기느냐? 가장 대표적으로는 간염이죠.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외부 침입물이다. 우리 몸은 외부 침입이기 때문에 공격을 해요. 그때 정상세포도 파괴하면서 염증이 생기고 그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에는 간 조직이 딱딱해지는 간 경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간호사분들은 환자가 간염이 있는지를 꼭 파악을 하고 인계를 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B형 간염이 있어서 항바이러스 제제를 어떤 것을 투약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하며, 이 환자는 간염이 있으니 바늘을 놓을 때 특히나 조심을 요합니다. 이렇게요. 이 외에도 잘 아시는 음주나 흡연, 간에 문제를 일으킨 요인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간호사로서 이론은 책을 보면 되는 거고요. 간 질환의 임상적 특성과 간호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저는 환자들이 입원을 오면은 일단은 간 수치를 봅니다. 여러 검사를 보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흔히 말하는 LFT, 리버 펑션 테스트, 간 기능 혈액 검사죠. 여기서는 AST, ALT, 흔히 OTPT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병원 가면 정말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게 간 효소 수치예요. 정상 범위는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간 세포가 만약에 손상이 되잖아요. 손상이 되면은 그 간 효소가 혈액으로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 효소 수치가 높다는 것은 즉 간 손상을 의미할 수밖에 없는 거죠. LFT 검사를 보기 위해 누르시면은 간 수치는 그 AST, ALT, ALP, 빌리루빈, 알부민, 프로틴, PT 등 간 기능 저하를 확인할 수 있는 수치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OTPT가 높구나를 알게 되었고, 이번 환자가 먹던 약을 조사합니다. 한 케이스를 보면은 한약을 잘못 먹어서 간 손상이 일어난 적을 본 적이 있어요. 이럴 때는 약 중단을 우선적으로 하고 추후 치료는 의사와 상의하도록 합니다. 웬만하면 간을 쉬게 하면서 약을 쓰면서 간 수치를 떨어뜨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황달이 심한 환자가 왔는데 OTPT는 크게 비정상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빌리루빈 수치를 잘 봐야 합니다. 빌리루빈은 적혈구가 생명을 다하고 죽으면서 빌리루빈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간으로 전달되고 간세포에서 쓸개즙 형태로 바뀌면서 쓸개에 저장되어 있다가 우리 대변으로 배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색이 갈색인 거거든요. 황달이 생기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간의 기능의 손상으로 인해 가지고 빌리루빈이 해독되지 못해서 나오지 못해서 황달이 생기기도 하지만 폐쇄 황달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나올 통로가 막힌 거예요. 담관 쪽이 폐쇄 그리고 염증 과정 또는 종양으로 인해 가지고 압박이 돼가지고 나가야 될 빌리루빈이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점 우리 몸에서는 빌리루빈이 쌓이면서 황달은 점차 심해지겠죠? 제가 암병동이라서 이런 환자들이 정말 많아요. 나가야 하는데 못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환자들은 온몸이 가려워요 하면서 소양감을 호소하고 황달이 점차 심해지고 안 좋은 간의 기능 때문에 복수까지 차오릅니다. 총 빌리루빈은 그 정상 수치가 0.2에서 0.4 그리고 간점 빌리루빈은 0.1, 0.6 정도가를 보는데 정말 많이 뜨시는 분은 20도 넘어서요. 이때 많은 환자들이 밖으로 외부로라도 이 빌리루빈을 빼주기 위해서 이 세균을 빼주기 위해서 PTBD를 삽입해요. 병원 가면은 정말 자주 볼 수 있어요. 학교 다닐 때는 흔히 듣지 못했지만 병원에서는 많은 사례가 있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이 오시면은 저는 항상 PTBD에 대해서 일부 설명을 해줘요.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 PTBD는 Percutaneous Transhepatic Biliary Drainage, 한국말로 하면은 경피경관 담도 배액술. 이거는 방사선 투시 영상을 보면서 경피적, 즉 피부를 뚫어서 간 내에 담도에 관을 놓고 못 나가고 있던 빌리루빈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 병원의 영상학과 내부 부서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럼 중요한 건 간호예요. 저는 환자가 너무 심한 소양감과 황달을 보이는 환자가 있어서 봤더니 빌리루빈 수치가 너무 뜬 거예요. 그래서 PTBD 인서트를 하기 위해 영상학과에 내려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시술을 하고 올라옵니다. 그럼 저는 일단은 PTBD를 인서트한 사이트를 봐요. 우징이 있는지, 즉 새는 곳이 있는지 보고 PTBD에 연결된 카테터를 바일백이라고 해가지고 그 일반 백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연결을 하고 그 연결 부위를 꼼꼼하게 확인을 하죠. 그리고 체외로 배설시키는 것이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그 바일백에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의 컬러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담즙생인지를 확인을 해요. 한 짙은 녹갈색이라고 할까요? 그런 색깔이 나고 이게 원래는 대변을 나가야 했어야 되는 게 못 나간 거기 때문에 어차피 버려질 거였잖아요. 잠그지 않고 계속 배액을 합니다. 그리고 시술 후에는 환자가 우상복부에 통증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또는 그쪽의 피부를 관찰하고 배액 양상과 양을 체크하면서 환자를 간호해야 합니다. 그럼 보호자들이 환자들이 와서 물어봐요. 저는 평생 이 관을 갖고 살아야 하나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아요. 막힌 담관이 쉬었으면은 그쪽으로 해가지고 스텐트를 넣어서 넓혀줘요. 막힌 그 관을 넓혀주고 튜브글럼이라고 해가지고 개방성을 보는 검사가 있어요. 그걸 보고 괜찮다 싶으면은 그 뚫었던 그 카테터는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폐쇄성 황달을 어차피 치료를 해요. 그러면 더 이상 백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빌리루빈이 너무 높게 뜨면은 고빌리루빈 셔크라고 해가지고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가지고 적절한 중재가 필요하고요. 이거 여기까지도 간의 정말 일부라고 생각되고 학교에서는 배웠으나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임상에서 너무 많은 사례가 있는 PTBD 간에서 간략하게 설명이 되었어요.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보통은 배액관에 대해서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이 약간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이론적으로 배웠으나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시험 위주의 학습을 하다 보니 배액관이 더 익숙치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채널에서는 여러 배액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뤄볼 예정이고요. 혹시나 임상에 가셔서 PTBD를 시술한 환자들을 봤을 때 그 환자들의 임상적 증상은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간호를 해야 할지 그리고 간호사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 그 시술을 어레인지 한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영상학까지 한다는 걸 알고 그리고 그 각 병원에서 어디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보고 어떻게 어레인지를 할지를 한번 리뷰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안녕.